KC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석의 홍지연 세실리아입니다. 벌써 시간도 많이 갔는데요. 저는 며칠 전에 좀 답답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제 생각에는 아마 한두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나오는 길에 이 가방과 커피와 이 전화기를 함께 놔뒀는데 제가 가방만 들고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꼽으려고 보니까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가서 올라가 봤더니 부엌에 식탁에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커피 머그가 있는데 제가 그 커피 머그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커피 머그를 가지고 와야지는 생각도 안 하고 차에서 커피 머그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전화기가 없다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활이 바쁘게 지나간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돼서 이렇게까지 까마득히 생각을 안 하고 잊고 사는 것들이 생기는지 정말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그런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오늘 이 초대석에서는 이 자리에 아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고 또 평상시에 뭐랄까 궁금하다기보다는 걱정스러운 그런 것을 많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 유니버시티 간호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혜옥 엘리자베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시고 또 궁금해도 서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정말 중대한 얘기를 나눌 거니까 모두 시선 고정하시고요. 교수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이 교수님의 소개를 잠깐 본인이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네,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옥 엘리자벳입니다. 제 본당은 보스턴 한인 성당이고요.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보스턴 캠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옥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간호학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와 대학원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 간호교육학을 전공했고 미국에 와서는 UC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간호학 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했고 계속 길어지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미국에 유학 왔다가 모든 사람들의 그 이민 역사와 같이 미국에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네. 교수님 저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치매 정말 이 장수하는 시대에 치매라는 증상이 저희들에게 정말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건데 이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대한 미국의 여러 대학들과 또 한국에 있는 대학들과 국제 공동 연구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네네네. 코비드 19이 발생하기 전까지 3년 동안 제가 뉴저지 집에서 보스턴 학교 캠퍼스까지 매주 운전을 해서 학교에 근무하러 갔다가 네. 2, 3일 있다가 어떨 때는 하루 있다가 다시 뉴저지로 내려왔죠. 뉴저지 집으로. 그 네. 이유가 저희 저희 어머님이 치매 초기가 있으셨거든요. 그거가, 그러는데 그 어머니랑 살면서, 제가 간호사지만 그 치매 초기를 집에서 간호하고 어떻게 진단을 받고 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는 우리가 구글 서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무조건. 하고 갔는데 모든 정보가, 한국에서 왔거나 아니면 백인들에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많은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저한테 이런 알츠하이머하고 치매에 관한 근데 아시안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자고 저한테 초대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런 걸로 고생을 할 때여서
제가 초대에 응했어요. 와. 그러는데 이제 여기 아마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왔다시피 그 연구는 저하고 또 여기 뉴저지에서 일하시는 최은범 신경내과 전문의 선생님들, 그리고 하버드에 적을 두고 있는 양현식 전문 신경내과 전문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10개 대학들이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시안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인계 미국인만 대상으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라는 게 통계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잠깐 질문이. 네, 네. 너무 켰는데. 감사합니다. 그 연구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얻기 네. 위해서 제가 서치를 했는데,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 문화나 우리 생활이, 내가 치매란 뭔가, 치매가 그냥 노망인가, 아니면은 치매하고 알츠하이머는 똑같은가, 그런 여러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좀 많이 틀려요. 근데 모든 연구들이 만약에 백인들에서만 나왔다면은 설사 좋은 약이 개발이 돼도 이거가 한국인한테 유용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렇게 연구가 통계적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제일 처음에 치매 증상을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치매 증상이 당신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건 안 되겠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요? 당신이 진단을 받으러 갈 때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이거는 한국인한테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치매와 건망증, 그죠? 제가 아까 전에 그 머그잔 들고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대체 뭐가 달라요? 일단은 간단히 말하면은 건망증은 그 세실리아 님이 금방 차에 타자 본인이 이거는 GPS가 필요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놔두고 왔구나. 내 머리 탁 대면서 나 또 잊어버렸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면은 그 핸드폰이 있을지를 알잖아요. 다시 가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내 건망증을 내가 알아채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거기서 하나 더요. 제가 커피 먹었는 기억이 없었거든요. 이건 어떡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핸드폰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때 뭐 내가 먹을까지 생각할 것이 없이 아니라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가서 봤는데 먹을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나 큰일 났네. 내가 왜 핸드폰은 기억하면서 먹을줄을 잊지 말았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엄청 불안했어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가 자기가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것보다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 놀랬었어요. 머그잔? 네가 커피 뺐는데 내가 왜 이 머그잔 생각을 못했을까? 그럼 도대체 치매는 뭐예요? 치매에 대한 거는 도대체. 그래서 일단 간단하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인간의 뇌에 뇌 세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세포. 수만 개, 뭐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근데 깜짝 놀라게도 우리가 제일 왕성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신경세포는 140억 개 정도 된대요. 140억 개 정도가. 근데 이 신경세포가 어떻게 서로 조합을 해서 잘 그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스마트하다, 판단력이 좋다, 기억력이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또 여기서 질문요. 가장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러면은 그 나이 때는 보통 몇 살 정도?
정도. 예, 그때가 깜짝 놀라게도 우리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만 이거는 네네. 세상 아래서 추론은 네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느님만이 통계적으로. 맞는 거고 네. 나머지는 그냥 정보일 네네네, 뿐이고 사실일 네. 뿐이에요. 근데 그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하면은 20세까지가 제일 왕성하대요. 하, 그러니까 우리가 20세 때 제일 인텔렉tual하게 기억력도 좋고 네. 판단력도 좋고 그 그때야. 따라갈 수가 없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실리아 씨는 저보다 훨씬 더 어리지만은 요즘 네. 느껴지는 거가 이렇게 아주 즉흥적인 결단 능력이나 운전하면서도 느끼는 거가 이게 틀려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은 우리도 옛날에 한국 속담에 18세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20세가 가장 왕성한 거고 아. 20세부터는 적어도 날마다 4만 개에서 5만 개의 뇌 신경 세포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계속 세포가 정상적인 걸 만들어지지만은 없어지는 세포도 있잖아요. 네, 그쵸, 계속적으로. 그쵸. 네. 그러니까 없어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20세부터는 그 뇌의 세포 사이즈가 더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은 기억력이나 네. 판단력은 그렇습니다. 자연히 조금씩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기억력 감퇴는 정상적인 나이의 노화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자연의 볼 수가 섭리. 있고, 네네. 그죠? 자연의 섭리라고 볼 수가 네, 있고, 네. 치매는 네. 아까쯤에 설명을 하셨듯이 네. 내가 그냥 핸드폰을 또 잊어버리고 왔어. 차에서 보니까 차에서 와서도 모르고 그냥 운전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네. GPS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을 아. 못하고 어떤 치매 환자분은 저한테 그래요. 이 교수, 나는 5분짜리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이 어디를 갔는데 5분 후에는 모든 거가 다 잊어버려진대요. 그러니까 내 브레인에서 지우개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잊어버리고 났는지를 모르지. 차에 와갖고 그냥 운전하고 네. 가는 건데, 네. 세실리아 씨는 차에 앉아서 내 GPS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면 하는 거. 네, 그게 그쵸.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현대인들이 한 가지 일을 한 번에 아는 게 아니라 서너 가지를 한 번에 알기 때문에 네. 더 여러 가지를 기억하는 게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치매가 되면은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죠.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그 핸드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GPS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네. 이제 그거가 이게 차이가. 좀 틀려진다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은행에 그 부모님이나 이제 조부모님들이 은행에서 계속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은행에 바운스가 난다고. 아, 아니면 내가 밸런스를 기억을 못하고, 계속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하고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드는 건망증에 중요한 거가 내가 일어났을 때 내가 10대 때, 20대 때 일은 점점 더 기억이 더 잘 떼어주고 있거든요. 아직 아마 그런 경험을 네. 못 하실 거예요. 제 연령이 되면서부터. 네. 근데 특히 이제 치매가 오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거가 옛날 일을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 이야기하고 네. 어제 이 일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게 일이어가지고 그러시기 때문에 본인이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내놓고 이틀 전에 또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분들 할 수가 없이 은행 어카운트를 막아버리는 네, 거잖아요. 들었어요. 저도요. 네. 그래요. 그거가. 근데 그 부모님들이, 특히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어머님이 40년 전에, 20년 전에 이 이야기는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네. 하는데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이야기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인 것 같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태우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증상인지를 알면은 두 분들 관계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머님이 의도적인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 지금 참 힘들어 하시구나. 정말 기억을 못 하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기억을 계속 내가 잊어버린 기억을 못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실수를 했구나 하는 걸 어느 순간 또 아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그 왜 계속해서 치매 증상으로 가면은 네. 내가 뭐 이틀 전에 현금 인출한 거를 인출한 것조차도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 그날 참 인출해서 여기 돈이 있어. 이런 계획이 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가 가장 좋은 애가 음. 그 어르신네가 갑자기 이제 현금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거가 이제 리콜이 되는 거예요. 그거가 틀린, 그걸 안 봤더라면 아마 전혀 몰랐을 건데.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가 너무 실은, 너무 인상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단계가 7단계까지 있거든요. 와. 그래서 그분 아마 초기 단계여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무서울 것 그거에, 같아요. 그 상태가 제일. 그렇죠. 제일. 그 네. 단계가 그래도 음. 그 단계를 빨리 발견을 하면은 그 단계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은 그 단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유지하시면은 네. 정말 질적인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교수님 그거가 거기서 오늘 실은 네. 포인트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약이 있는 거죠? 약도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가 너무 세실리아 중요한 질문을 해줬잖아요. 아니 근데 어떤 분이 까마득히 잊어버리면은 뭐 우리 그 뇌에서 지우개를 없어졌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네. 뭐 그 자식들은 그래도 저희 나쁜 애들이야 왜 나한테 이렇게 그렇지. 거짓말을 네네. 하냐 반대로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거지 자기가 자괴감은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 탓을 할 수 네, 있으니까. 그쵸. 근데 가장 힘들 때는 이분이 가끔 기억력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자연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물건을 보고 이거가 내가 리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하고 이걸 레코나이즈 하는 거하고 그러면은 이분께서 내가 현금이 왜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차에 운전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안 갖고 왔던 것이 이분이 이거를 연결고리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어 놔주면은 그렇죠? 네, 연결고리.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어떤 제 그 환자분이 그분은 너무 스마트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시는 분. 그분은 자기가 인지하고 있어요. 현재 본인이 초기 치매 단계라는 것을 알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기 단계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분이 너무 자랑스럽게 이 교수님 나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다 컴퓨터에 타이핑을 해서 파일을 해놓은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가 되면은 내가 그걸 파일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집 여러 군데다 다 널려 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본인이 기억이 안 나면 다 파일을 이렇게 보고 다니시라고. 특히 그림을 봐서 그래가지고 하는 거가 더 좋은 방법이지 내가 너무너무 스마트하시잖아요. 인텔리하셔서 이분은 이미 알아요. 내가 치매가 있다는 거 정식으로 진단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저 환자로 대상자로 와서 저 연구 대상자였는데 너무 그분이 자기가 인간의 존엄성을 너무너무 갖고 싶으신 거예요. 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너무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잠깐 제가 얘기해서 교수님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이렇게 처음 이것을 연구하게 된 이 배경에 어머님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사실 지금 이 방송 같은 경우는 뭐 몇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이게 글로벌이에요. 이게 전 세계로 다 나가는 이 방송에서 이 어머님 말씀을 언급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저희 같으면은 이게 내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숨기고 이렇게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다기보다는 나의 이 어머님의 얘기를 돌아가신 어머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와 함께 이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얘기를 진행해 가시는 건데요. 이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의 그 병을 인정하기까지 아니면 이제 정말 가족들이 같이 그걸 나누기까지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많이 쉽지 않았죠. 뭐 이거가 꼭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의 그 병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고 싶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 저도 똑같이 아, 우리 엄마가 지금 나이가 연세가 몇 세인데 80이 넘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우리 어머님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셔. 몇 번 넘어지셨어. 근데 넘어진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저는 몇 번 넘어지셨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 어머님이 이런 기억력 감퇴가 있으시고 생겼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정상이다. 이 나이에 있는 정상이다고 당연히 저도 부인을 했었죠. 그렇지만 제가 의학적으로는 이거를 그대로 실은 진단을 하고 있으면서 네. 저도 부정하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절대 우리 엄마는 치매가 걸릴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고 우리 엄마도 절대 나는 치매가 걸리자마자 꼭 나를 널싱홈으로 보내라. 내가 너한테 자식들한테 나 부담 주기가 너무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말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 간호학을 가리키고 그 하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내가 너무 그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장 해야 되는 것은 초기 단계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그 단계에 맞는 치료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치료는 없는데 진행을 막아주는 네.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고 초기에 발견을 하면은 또 거기에 있는 예방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병에 관한 연구에 조인을 하면서 네. 또 내가 이건 정말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도 프랙티스를 해야 네네. 되잖아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은 이거가 정확한 진단을 안 받는 것 자체가 어머니가 질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내가 어머니를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드나 우리 가족이 치매가 있을 리는 없어.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가 저희 어머님한테 절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정상을, 어머니 하시는 어떠한 증상들이 이게 정상 과정의 노화, 이 과정이 아니구나. 이게 조금 심각하구나 하는 느낀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네, 있죠. 가장 중요한 거가 저희 어머님이 정말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젊은 친구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계속적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네. 기억력 감퇴뿐만 아니라 그 어머님이 옛날에는 단어 선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모르는 단어를 TV에서 배워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고 코미디언들은 저는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엄마랑 같이 이렇게 보면은 엄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불후의 명곡, 네. 그다음에 또 MBC에서 하는 복면가왕 네, 그런 거 좋아요. 있는데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저보다 더 스케줄 알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기억을 잘 못해요. 옛날에는 나한테 가르쳐주는 재미로 우리 엄마가 딸보다 나는 더 똑똑하다. 나는 교수 딸보다 더 똑똑하다. 네. 그게 우리 엄마의 어떤 네. 프라이드여서 나를 가르치고 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 애 관심이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거가. 그 관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그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가면은 의심을 해요. 네. 우리 엄마가 가장 꽂혀 있는 게 한국 고춧가루예요.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좋은 고춧가루를 가지고 있는 거가 우리 엄마의 자랑이었는데 누구만 왔다 요리 잘하시는 가면은 분들은 두 그래요. 명이 그 고춧가루를 훔쳐갔다는 거가.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찾아서 보여줘야 돼요. 이거가 엄마 김치 냉장고도 있지, 지하도 있지, 우리 냉장고도 있어. 5개 맞지? 이야기를 해도 이틀 후가 되면은 또 그 애가 우리 고춧가루 훔쳐갔으니까 그 애 절대 우리 집 들이면 안 된다. 그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그렇죠. 근데 교수님, 제가 지금 잠깐 말씀하신 중에 느낀 거지만, 그렇게 엄마가 아니면 가족이 그러니까 심각한 증상이 보인다는 그 약간의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옆에서 지켜보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없으면은 캐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정말 그게 쉽지 않은데 네. 이제 그게 심각할 단계가 되면은 솔직히 중증도가 됐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차라리 마음이 참 늦지 않을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약간 뭔가 이렇게 평소하고 틀리다 그러면 너무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본인 스스로도 초기 단계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걸 넘어가야 할 벽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그 공동 연구가 한국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을 자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치매센터, 그 기억력 센터를 방문을 했더니 한국에서는 60세가 지나면은 모두신 분들이 매년 그 인지하고 기억력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치매 검사예요. 네네네. 그죠. 그걸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해서 그 치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우리가 장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어떤 증상, 그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제가 꼭 저희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나 알츠하이머보다는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으셨으니까 이거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네, 예, 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검사. 우리가 연령이 되면은 병원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혈압 검사하고 당뇨 검사 하잖아요. 우리가 20대 때는 그런 검사 별로 그렇죠, 안 그렇죠. 하지만, 네. 그래서, 맞아요. 예, 그렇게. 네. 저희 어머니도 80이신데, 그 운전면허증 그 갱신을 하는데, 거기에 꼭 검사를 해갖고 가야 돼요. 근데, 그냥 가세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치매 검사로 가지? 이러면서. 한국에 어머니 너무나,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러죠. 너무 당당하게 갔다 와서, 나는 아직은 괜찮대. 이러고 오시는 게, 네, 네. 저게 지금 웃을 일인가? 그러는데 그냥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노력하다 보면은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그 초기 단계를 오랫동안 이제 유지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가족분들이 그런 상황을 받아들였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게 어머니가 이제, 이게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간호사님이고 또 의료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이런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하시고 있는 경우였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치매에 대한 그것을 가족분들하고 쉐어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반응들이 어땠었나요? 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1960년대나 70년대까지 해서 60세 이상 그 사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없었으니까 환갑잔치를 꽤 크게 그렇죠. 했겠죠. 맞았죠. 맞죠? 네, 네, 예, 그럼요. 예, 네. 예,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65세 이상에서 그 알츠하이머성 네. 치매를 가지고 있는 거가 5%에서 10%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제는 거의 없다는 거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네. 그리고 우리가 85세가 지나면은
35%에서 50%가 알츠하이머 병이나 치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장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증상이나 병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한국 분들은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가 한국 사람들은 가족력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네네. 유전이라고. 네네. 근데 우리가 옛날같이 일찍 죽었더라면은 가족이 다 60세 이상에 네. 돌아가셨으면은 그게 모르죠. 얼마나 더 불행해요. 안 그쵸. 그래요? 네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치매가 있었어도 저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그럼요. 상황이 계시더라도.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80세, 90세까지 살기 시작하는데 이미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90세가 넘으면은 적어도 두 명 중에서 한 분은 네. 알츠하이머성이나 치매가 걸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내 부모님만, 그리고 왜 이게 특별한 거예요? 10명 중에 5명은 90세 이상이 되면 그러는 건데, 그래서 차라리 그걸 빨리 그냥 받아들이고 빨리 스크리닝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더 이렇게 질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해야 되는데, 한인 공동체가 우리가 너무 닫혀져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개방이 돼서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네. 이야기를 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어머님 케이스 이야기를 네. 했듯이 또 제가 경험했듯이 네. 치매센터나 메모리 센터에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그냥 매년 검사하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 사는 우리들만 1990년대 마인, 2000년대 마인에 묻고 있는 네.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100세대를 생각도 못하는 때였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쉽지가 않았는데, 또 개인적인 건데 아시다시피 제 동생이 바울을 신부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누나, 나도 병자 상사 가면은 그러신 분들 너무 많이 뵀는데 내가 봐도 다 치매성이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바깥 치료를 못하게 막어. 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누나나 나는 우리는 좀 공인으로서 인정을 하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렇죠. 오늘 나갈 때 엄마 이야기 할 건데 네. 괜찮아 하겠어? 네. 하고 실은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누나 좋아.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시면서 정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마음에 조금 평온함을 찾고 또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꼭 오픈하라는 건 아니지만 집에 가족들이 계시면은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교수님, 언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는 게, 왜 있잖아요. 저같이 나 지금 깜빡했는데 나 치매인가 검사 좀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냥 가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증상일 때 정말 가족이 같이 가면은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을 수 저는요, 있는지. 네. 정말 65세 이상이 되면은 매년이 아니어도 네네. 한 번쯤 내가 정기 검진이라고 생각을 네네. 해서 저기 본인 가정 주치의한테 저 한번 이거 정기적으로 이거 검사 받고 싶습니다 해서 받아주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편해요. 검사 받는 뭐 내용이 있나요? 한국처럼? 이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서 적절하게 세실리아 씨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그냥 건망증이에요. 네.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네네네네. 건망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든지 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인지 기능 능력을 검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추천하는 거고, 네네. 특히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친지분들이 연령이 80세가 넘으셨으면 정말 강력하게 공고가 드리고,
혹시 내 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네네. 나 가장 친한 친구나 네네. 뭐 이모님이나 내가 보기에 네. 그분이 그냥 기억력이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에 있는 기억력 감퇴는 옛날 기억은 하는데 최근 기억은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치매의 증상이 왔을 땐 더 심각해요. 이분이 뭐 20세 이야기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제가 검사를 할 때 이전 주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그 특별한 주일이었죠. 네. 물어보면 그때가 실은 부활절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부활절을 이야기하면은 네네네. 그 정도는 이해가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떠신 분들은 아침에 핸드폰을 체크를 해서 기억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초기인 분들은 꼭 그거를 본인이 알아내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실은 좋은 촉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한다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노부부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매주 일요일 날 음식을 갖고 온대요. 그러면은 그거는 매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알아요. 네. 근데 음식 어떤 메뉴를 갖고 왔어요? 물어보면은 뭐 똑같은 음식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짜장면 갖고 왔어? 이제 네. 그거가 이제 큐가 되더라고요. 네. 그럴 그렇게 수 그러니까 있네요. 구체적인 것을 물어봐서 최근의 일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친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했던 질문을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에서는 본인이 너무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금방 컴펜세이션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부인이 너무 힘들어해요. 남편은 부인한테 왜 나를 계속적으로 치매 환자를 만드냐. 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 와서는 엄마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아빠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셔. 네. 그러면은 교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치매 증상이 똑같나요?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가 7단계라는 것을 네네. 개발을 했지만은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단계를 똑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똑같은 증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네. 근데 그 사례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가 30년 전에 노틀담 수녀님들, 네. 시카고 부근에 사는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였어요. 네. 그거가 미국의 가장 클래식한 연구로 소개가 되고, 이거가 타임 매거진에서도 그 수녀님 한 분이 네. 커버걸로 그래요. 나오시게 네.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뇌세포 손상하는 정도하고, 치매나 알츠하이머 진행 정도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건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 연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그 소개가 됐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 수녀님이 그때 90세가 됐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네. 90세가 되셨는데 그 수녀님을 연구할 때 매년 그 치매 인지 능력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인지 능력 검사에서 이 수녀님이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수녀님이 얼마나 적극적이냐면은 이 수녀님이 수녀원에 들어와가지고 아마 40년을 넘을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70이 넘으셔도 수녀원에서 계속적으로 그 젊은 수녀님을 가르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80이 좀 넘으셔서 정식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이 수녀님이 내 사전에는 은퇴가 없다. 나는 자러 갈 때만 은퇴한다. 영어로 retire가 자러 가는 거잖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수녀님이 돌아가시고 수녀님들이 너무 고맙게 참 수녀님 대단하세요. 자기가 자기 바디를 다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가 알츠하이머 병은 죽고 난 다음에 아토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하니 알츠하이머
그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수녀님의 뇌를 아토피를 했는데 이 수녀님이 뇌세포 손상이 중증도였어요. 근데 정상적이었다는 말씀 아니세요? 네, 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인지 검사에서도 다 정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뇌 상태만 중증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수녀님은 한 80이 약간 넘으셨는데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또 어떤 수녀님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수녀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중증 정도의 치매 증상을 보이셨거든요. 네. 근데 뇌를 오토피를 해봤더니 거의 정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뇌의 사이즈가 2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거가 그 어떤 중증의 경도나 그 알츠하이머성 병,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 수녀님들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었는데 수녀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지 능력 검사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임상 진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가 비정상적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토피를 해봤더니 이거가 브레인은 정상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수녀님도 이분이 전혀 별로 안 보이셨어요. 치매나 그런 증상을. 근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오토피를 해봤더니 이분도 경증의 치매 증상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연구 대상자였으니까 2년마다 인지 검사를 했거든요. 그게가 거의 정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오토피를 해봤더니 이분 뇌에 그 혈액성으로 이거가 그 뇌에 신경괴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치매에 올 수 있는 그 어떤 위험 요소가 내가 심장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치매가 오는 거가 알츠하이머성으로 와가지고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뇌출혈이나 중풍으로 인해서 뇌혈관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것도 있고 파킨슨 병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가 치매는 증상이지 질병이 아니에요. 치매라는 증상이 오는 거가 알츠하이머성 병으로 오는데 그게 제일 높아요. 60%, 70%.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중풍이 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여서 이거가 그렇다면은 이건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란 것을 알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바이오마커를 해서 유전 인자를 찾아낸다면 코비드-19 백신 같이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다. 근데 그 백신이 100인 피만 나오면은 우리한테 유용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하는 거가 지금 알다시피 이거는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연구를 하지 않고는 치료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수녀님 연구에서 긍정적이고 항상 행복하고 열심히 사시고 나는 자기 전까지는 은퇴하지 않아. 그런 성격이시는 분. 이런 분들이 어쩌면은 치매 예방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내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시는 거. 그 어떤 수녀님들은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수녀님은 항상 불평적이고 수녀님이니까 레코드가 다 있잖아요. 이미 기록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우울증도 있으시고. 근데 마지막에 또 하나 중요한 거가 그 치매하고 우울증이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우울증 치료를 하면은 치매가 증상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인 치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 제가 우울증이라는 정말 공부하는 거가 연세가 들으시면서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면 가서 진단을 보시고 이거가 우울증이냐 아니면 치매냐를 아셔서 우울증 약을 치료 받으시면은 치매가 없어져요. 특히 저는 좀 초기 60대나 70대에서 네. 있으면 우울증이 심하면 치매 증상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폐경이 오면서 이 우울증이 네, 같이 맞아요. 오기 때문에 네, 네. 조금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네요. 아, 근데 통계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제 그러시니까. 아니 어, 근데 통계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근데 예측은 수녀님 얘기는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도 네. A가 되고 싶은데 네. 이야기를 했듯이 네. 이건 과학은 네. 과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가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하에서는 치매가 거의 없다. 네. 85세, 90세 이상에서는 치매가 많다.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60세 이하냐, 내가 60세 65세 이상이냐, 네. 내가 뭐 85세 그렇죠. 이상이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죠. 네. 내가 훨씬 더 리스크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죠. 검사를 해봐야 되죠. 그렇죠. 내가 나이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일단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싶은 거가 열심히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네, 네. 그냥 맞아요. 주님께서 어련히 해주실까. 내가 치매 걸려도 이쁜 치매 걸리게 해주시겠지. 네, 네, 그것도 네. 있더라고요. 이쁜 그렇게 치매. 네. 그렇게 하면은 너무 그냥 음. 너무 싫은 치매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네. 약간 좀 우울하게 네,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걸 수녀님들을 통해서 연구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가 이 수녀님들이 수녀원에 들어오면은 간단하게 자기 그 배경 일기를 쓴대요. 네. 한 두세 장에 네. 의해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분 연구는 30년이지만 실은 수녀님 연구는 70년 연구예요. 네. 그래서 20대 때 음. 이분들의 성격이 어쩌는지, 20대 때 얼마만큼 언어 능력이 있는지, 네, 네, 네. 그걸 쓰면서 변화되는 얼마만큼 것들. 소피스케이트한 단어를 썼는지, 아. 문장 구성이 네네네. 어쩌는지가 굉장히 예측이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가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는 내 20대에 결정이 됐다고 그렇게도 그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 우리가 너무 오묘하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네. 너무 과학에다만 의존할 의존하지 것도 말고. 아니고 네. 과학을 무시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거가 그냥 일상적인 거고 그냥 고혈압하고 그리고 이제는 암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쵸. 20년 전에는 그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요. 숨겼어요. 그랬듯이 이제 알츠하이머하고 치매도 우리 한인 미국계에서도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까지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됐으면은 참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또 다른 예외적인 요소를 들으면서 저희가 참 많은 것을 또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나이가 들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내 앞에 세워두고 함께 가는 것. 아마 그것이 가장 이렇게 긍정적인 삶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뭔가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 늘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저희의 치매 증상, 그것이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명쾌하게, 저는 아주 명쾌하게 들었어요.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지금 이제 임상하시는 그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얘기를 한 번 더 들어가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내가, 나는 이런 게 궁금해. 또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신데 아니면 부모님이 이러신데 내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모시고 지금 어딘가를 병원에 가서 보기에는 또 어렵고 증상들이 내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지금 교수님의 설명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방송국에 연락 주십시오. 이 문제들을 저희가 한번 종합해서 이 후편으로 임상하시는 교수님과 또 이혜옥 교수님 다시 모시고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저희 현대를 살아가는 장수 시대에 함께하는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더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 어떠세요? 저희가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드리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떨까 싶은데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아, 너무 정말 좋아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실은 제가 준비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중요한 질문들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다 보니까 제가 정말 회상적으로 제 어머님을 간호하면서 내가 그때 이것을 좀 알았더라면은 그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걸로만 하고 배경적인 네. 설명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신경내과 네. 전문의 선생님, 임상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네, 네.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또 시청자들의 질문을 네. 모아서 네. 다음을 준비를 하신다면은 네. 제가 그분들하고 초대할 수 있도록 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교수님께 큰 도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초대석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는 또 제가 준비되는 대로 또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말 정말 답답한 시간이 갈수록 답답해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마다 저처럼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이 순간 나 내 나이는 아니야. 그런데 오늘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잠깐 딴 데 갔다 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한국 영화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그런 영화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한 후반쯤 되는 여자가 이게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는 것, 아니 이게 다 잊어가는 것, 그런 것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놓아버리는지를 저희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그렇지만 나이에 따라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대에 가장 왕성한 그런 뇌세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조금씩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감히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평화가 있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